안녕하십니까. 빛생TV의 마하입니다. 오늘은 저의 영성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첫 강의는 우주는 정교한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주의 각 차원에 펼쳐진 우주공학 기술에 대한 개략적 설명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기원이 되는 창조주들의 세계인 무국세계 차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강의입니다. 전 시간에 우주는 창조주의 빛으로 창조되었으며 빛의 스펙트럼과 진동수의 차이로 1차원에서부터 18차원까지 펼쳐져서 우주의 각 차원은 차원의 벽과 차원의 문에 의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으며 차원별 정교한 우주공학 시스템과 13차원 이상의 우주공학 기술로 건조된 우주 함선인 천상정부 시스템 속에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네, 이 시간에는 무국의 세계인 16차원, 17차원, 18차원에 대한 정리 강의로 대우주를 경영하는 창조주들의 세계인 18차원이 어떻게 펼쳐졌는지, 두 번째, 대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창조 근원의 권능이 무엇이며 권능이 펼쳐지는 우주공학 시스템과 무국의 차원은 어떠한 역할과 업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국세계는 창조주가 계시는 자묘원인 18차원 파라다이스와 지역우주 창조주들이 머무는 태묘원인 17차원 낙원천국, 그리고 하늘의 시작이라는 천시원으로 영들의 기원이 되는 16차원 중앙우주 하보나인으로 3개 차원이 있습니다. 하늘의 시작이 되는 천시원이란 영의 입장에서 자신이 탄생한 곳이 16차원이기 때문에 하늘의 시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국의 기원은 대우주의 기원이 되는 18차원 18단계에 계시는 창조 근원입니다. 창조 근원으로부터 무국의 18차원 1단계부터 17단계까지 17분의 창조주들의 세계가 분화하여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17차원의 1단계부터 18단계와 16차원의 1단계부터 18단계로 분화되면서 무국세계인 세계의 차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무국세계는 창조주들의 세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조물하는 역할과 대우주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이 있습니다. 18차원을 자묘원이라 하며 빛의 생명나무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18차원 파라다이스에는 창조 근원과 17분의 18차원 창조주 그룹이 계시는데 12주형의 보좌를 받으며 창조 근원의 의식 안에서 자신의 고유한 임무와 역할이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 대우주를 총 컨트롤하는 파라다이스 중심의식 시스템과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의 생명 정보가 담긴 사고 조절자를 가지고 생명체에게 생명수의 빛을 공급하는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이 있습니다. 창조 근원은 이곳 18차원 파라다이스에서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 시스템과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 그리고 우주 연방 함선과 파라다이스의 18차원 에너지체 천사 군단을 통해 대우주를 통치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차원에는 17분의 창조주 그룹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우주공학 시스템과
우주 함선들, 그리고 어둠의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 함선, 특수 목적 함선 등 수많은 시스템과 우주 함선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과 우주 함선을 통해 창조주 그룹들에 의해 중앙우주나 초은하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7차원인 태미원 낙원천국은 지옥우주 창조주들이 머물고 있는 차원입니다. 행성과 항성, 은하가 창조되고 관리되는 지옥우주 창조주 그룹의 세계입니다. 이곳에서 은하의 창조주들에 의해 자신들의 은하에 필요한 태양과 행성을 창조하고 은하계와 은하단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17차원에는 은하와 은하단을 관리하는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우주연합함선인 피닉스호가 있으며 대우주의 모든 은하와 항성 그리고 행성들의 조물과 창조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은하들을 관리하는 수많은 우주공학 시스템과 우주연합함선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우주에는 약 250만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16차원인 천시원에는 12대형 그룹에 의해 창조 근원의 권한을 이임받아 대우주의 모든 영들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은하나 행성에서 필요한 영들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면 은하나 행성의 스펙트럼에 맞는 영 에너지의 빛으로 영을 창조하여 그 영의 우주적 신분에 따라 역할과 임무에 맞는 사고 조절자가 부여되면서 영에게 각자의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대우주에 보급됩니다. 16차원에도 영들을 창조하고 조물하며 관리하기 위한 수많은 우주 함선과 우주공학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대우주의 모든 영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사고 조절자에 따른 진화 로드맵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영들을 새로이 창조하기도 하고 필요시 영 에너지를 추가로 부여하거나 회수하기도 하며 대우주에 지나고 있는 모든 영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국세계에는 12주영이 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무국세계가 운영되며 무국세계의 차원의 문과 차원의 벽을 수호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12주영은 무국세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대우주를 경영하기 위해 창조 근원에 의해 탄생된 무국의 존재들입니다. 12주영의 역할은 청와대의 비서관이나 참모들처럼 무국세계의 100만 대군의 천사를 지휘하며 무국세계의 시스템을 통해 대우주를 통치하기 위한 총괄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며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를 뒷받침하고 보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핵심 주제인 창조 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우주의 대주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창조 근원의 탄생과 더불어 새로운 빛의 생명나무가 무국의 파라다이스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무국의 세계에는 창조 근원과 연결된 특수한 곳에 주기별 새로운 창조 근원을 창조하고 탄생시키는 근원의 근원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근원의 근원? 인류에게 단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근원의 근원에 대하여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주의 기원이자 우주의 원인자는 바로 근원의 근원입니다. 근원의 근원은 드러나지 않는 분입니다. 근원의 근원은 우주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주기가 펼쳐질 때마다 새로운 주기에 새롭게 도입되는 빛의 스펙트럼에 맞는 새로운 창조 근원을 창조하고 탄생시키는 분입니다. 우주에 새로운 주기를 창조하고
펼칠 창조 근원에게 새로운 빛의 생명나무와 새로운 대주기에 필요한 추가되는 빛 12가지를 창조하여 새로 부여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의 근원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창조 근원을 뒤에서 지원하고 도와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만 할 뿐 우주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 분입니다. 2018년 3월 3일 오전 3시에 9번째 창조 근원이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탄생하여 침식과 함께 파라다이스의 7번째 빛의 생명나무가 탄생하였습니다. 대우주의 7주기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창조주는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새로운 우주의 주기가 시작될 때 업데이트 방식으로 탄생되며 그 전에 창조 근원들은 모두 영면에 들어가 새로운 창조 근원을 백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우주의 1주기부터 6주기를 경영했던 8분의 창조 근원은 새롭게 탄생된 9번째 창조 근원의 에너지장 안에서 자신들의 고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9번째 창조 근원의 의식 속에서 온전히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창조 근원의 에너지가 기존의 8분의 창조 근원의 에너지를 모두 품을 수 있을 만큼 크다는 뜻도 있으며 그만큼 우주가 진화하고 확장되었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탄생하신 9번째 창조 근원에 의해 대우주의 7번째 주기가 펼쳐지고 경영됩니다. 이분을 우리가 18차원, 18단계에 계시는 창조 근원 혹은 창조주, 조물주라고 부르며 무국세계 18차원인 파라다이스에서 대우주를 경영하시는 파라다이스 중심 의식입니다. 다음으로 무국세계 18차원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국세계 18차원의 분화는 18차원 18단계의 창조 근원의 의식과 빛으로부터 스펙트럼에 따라 1단계부터 18단계까지 분화하여 파생의식과 파생의 빛으로 탄생된 18차원의 17분의 창조주 그룹이 탄생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조 근원은 48개의 원형의 빛다발을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부여받아 7번째 주기의 대우주를 경영하게 됩니다. 48개의 원형의 빛다발 속에는 대우주 7주기에 모든 진료가 되고 의식이 되는 빛과 에너지와 정보가 있습니다. 창조 근원에 48개의 원형의 빛으로 먼저 5가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이 되는 진료의 빛을 창조하여 분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생된 의식이자 빛이 바로 1근원으로 창조 근원의 원형의 빛인 18차원 18단계의 48개의 원형의 빛입니다. 이 근원 18차원 17단계인 알파라 부르는 무한형은 42개의 파생의 빛이 있습니다. 3근원인 18차원 16단계의 우주 아버지는 40개의 파생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4근원인 18차원 15단계 오메가는 38개의 파생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5근원인 18차원 14단계 영원 어머니는 36개의 파생의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된 5개의 근원의 빛이 서로 조합하여 무국세계 18차원을 이루는
나머지 단계의 창조주 그룹이 의식과 빛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럼 5근원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1근원인 창조근원은 우주의 공간을 창조하는 1주형의 기원이 됩니다. 2근원인 알파는 우주의 시간을 창조하는 무한형인 2주형이 됩니다. 3근원인 우주아버지는 힘, 즉 우주의 에너지의 기원이 됩니다. 4근원이신 오메가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물질과 생명의 기원이 됩니다. 5근원은 우주의 모든 빛의 기원이 되며 빛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완성수는 기본수 3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주의 삼위일체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주에서 생명이 창조되고 물질이 창조되고 영이 창조되려면 반드시 5근원의 에너지 중 3개의 에너지 결합에 의해 삼위일체가 되어야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18차원은 생명이 창조되는 차원입니다. 생명의 창조는 18차원 18단계 창조 근원의 에너지 바탕에 양에 비친 18차원 17단계 알파와 음에 비친 18차원 15단계 오메가의 에너지가 결합하여 생명이 창조됩니다. 이 세 에너지를 생명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17차원에서 똑같은 이 세 에너지에 의해 물질이 창조되며 우주의 행성과 항성 그리고 은하가 창조됩니다. 물질의 삼위일체도 똑같은 에너지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16차원에서 창조되고 탄생되는데 18차원 18단계의 창조 근원의 에너지와 18차원 16단계 우주 아버지 그리고 18차원 14단계 우주 어머니의 에너지 결합에 의해 사고 저절자와 진리의 영과 거룩한 영이 창조되고 탄생됩니다. 이 세 에너지를 영의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8차원의 나머지 단계인 18차원 13단계 은하 무한 관리자부터 18차원 1단계 삼위일체와 존재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될까요? 이들은 우주를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계신이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역할은 창조주를 보좌하며 중앙 우주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이분들은 1근원부터 5근원의 에너지 결합에 의해 파생되어 탄생하게 됩니다. 18차원 13단계인 6번째 창조주인 은하 무한 관리자의 경우 1근원과 2근원의 에너지 결합으로 탄생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5근원의 에너지 조합에 의해 나머지 창조주 그룹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8차원의 구성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18차원은 1단계부터 18단계까지 창조주 그룹으로 되어 있으며 18차원 18단계가 창조 근원이시며 1근원부터 5근원까지를 먼저 분화한 후 5근원의 빛과 에너지로 나머지 18차원의 창조주를 분화하였고 5근원의 에너지가 대우주의 진료가 되는 빛으로 삼위일체의 법칙에 따라 대우주의 모든 물질과 생명체 그리고 우리 영혼을 창조하는 근본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다. 처음 듣는 내용이라 좀 생소하고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를 보다 돕기에 창조 근원의 세계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무국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 근원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할 것입니다. 인류가 생각하는 창조주는 과연 어떤 분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주, 조물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두드리면 뚝딱 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창조주의 전지전능한 권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창조주, 조물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창조주만이 갖는 유일한 6가지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의 권능에 대해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권능은 창조주의 빛입니다.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창조주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창조주만이 갖는 고유한 빛 48개로 대우주를 통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대우주를 창조하는 도구가 창조주만이 가지고 있는 근원의 근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한 빛 48개로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경영합니다. 빛 속에 에너지와 정보를 담고 빛 속에 창조주의 권능을 실현할 프로그램을 담아 빛으로 만물을 창조하고 우주를 경영할 프로그램과 도구를 창조하여 우주를 경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창조주가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 빛이 도구가 되는 원리가 스펙트럼과 진동수에 따라 우주의 차원 속에 빛을 이용한 우주공학 시스템과 우주공학 기술이 있습니다. 창조주는 빛을 이용한 우주공학 시스템과 우주공학 기술을 통해 대우주를 경영할 시스템을 만들고 빛으로 작동되는 프로그램으로 대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을 이용하는 우주공학 기술이 우주의 차원을 결정하며 창조주의 권능이 대우주 차원 속에 실현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 창조주의 권능은 생명입니다. 우주는 생명의 숨결이며 생명의 들숨과 날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빛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는 대우주 생명체의 모든 진화의 산물이자 생명체에 대한 모든 정보가 집적된 정보 도서관이며 생명유지 시스템을 통해 대우주의 모든 생명체에 대한 생명의 순환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에는 대우주 생명공학 기술이 총집약되고 우주 최고의 18차원의 생명공학 기술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빛과 정보 그리고 생명나무 관리자들을 통해 대우주 생명체들에 대한 조물작용을 통해 생명체와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주는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을 통해 생명체를 새롭게 창조하여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진화된 새로운 애투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야 하는 것이 부모와 같은 창조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는 파라다이스에 있는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생명체에 대한 모든 권능을 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창조주의 권능은 대우주를 관리하기 위한 수많은 천사들인 에너지체를 창조하여 하늘의 행정 조직으로 일사불란한 명령 체계 속에서 대우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체 천사들은 역할과 임무에 맞게 차원과 진동수의 파장에 따라 창조하여 대우주에 배치하여 전체의식 속에서 함께 공명하며 창조주의 뜻과 의지를 펼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 창조주의 권능은 파라다이스 중심의식 시스템에 대한 운영권입니다. 우주의 중심, 무국의 파라다이스에는 중심의식 시스템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의식이 중심의식 시스템의 핵으로 진동을 통해
스스로 의식을 확장하고 진화하면서 수많은 파생의식을 분화하고 파생의식을 통해 대우주를 관리하고 통치하는 창조주의 권능을 실현합니다. 파생의식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는데요. 파생의식이란 단어가 좀 생소하시죠? 대우주는 모두 창조주의 의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말하는 창조주의 의식을 통칭해서 파생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의 원형의 의식, 변하지 않는 창조주만이 갖는 근본의식을 중심의식이라고 한다면 대우주를 경영하기에 필요에 따라 파생된 모든 의식, 즉 18차원의 17단계의 알파인 무한영의 의식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갖고 있는 의식 또한 파생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종교의 틀 속에서 등장하는 인류 앞에 드러난 창조주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비춰졌던 신들이 바로 중심의식이 아닌 파생의식으로 발현된 창조주들의 역할자들이었습니다. 창조 근원은 오직 한 분이며 창조 근원만이 중심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창조주의 중심의식에 의해 파라다이스 운영 시스템을 창조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대우주의 무극, 태극, 삼태극 세계의 모든 운영 시스템을 관리하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조주의 권능은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를 뒷받침할 수 있는 18차원의 우주공학기술로 건조된 우주연방 함선에 대한 지휘권입니다. 우주연방 함선은 대우주 질서를 바로잡는 최고의 행정기구이며 무장 조직으로 행성이나 항성, 은하에 문제가 발생 시 직접 무력 진압을 위해 개입할 수 있는 우주 최정예, 최첨단 기술로 창조된 우주 함선입니다. 함선 규모가 지구 행성보다 크며 하부 행정 조직인 우주연합함선과 우주의 모든 함선을 지휘하며 대우주를 직접 통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창조주의 권능은 바로 대우주의 바탕이 되는 공간과 시간의 창조입니다. 공간의 창조는 1번 주형이 담당하고 있으며 시간의 창조는 2번 주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주에 공간과 시간이 있기에 공간과 시간 속에 다양한 차원을 펼칠 수 있으며 시간과 공간 속에 다양한 행성과 항성 그리고 은하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시공간인 공간 속의 공간과 시간 속의 시간의 다양한 평행 우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공간이 먼저 창조되고 시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의 창조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우주의 기틀이 되고 바탕이 되는 가장 중요한 창조주의 권능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근원은 6가지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실현할 핵심 칩인 사고 조절자에 의해 대우주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창조 근원은 인격적 존재가 아닙니다. 창조 근원은 대우주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의식이며 이것을 창조 근원의 중심의식이라고 합니다. 중심의식 속에는 사고 조절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조 근원의 사고 조절자는 총 204개입니다. 204개의 커다란 사고 조절자 속에는 7주기 대우주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창조 근원은 6개의 권능과 창조주만이 갖는 고유한 빛 48개 그리고 204개의 사고 조절자를 가지고 파라다이스의 중심의식 시스템과 빛의 생명나무 시스템 그리고 연방 함선과 에너지체인 대우주의
천사 군단을 창조하고 쉼없이 대우주의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여 확장하면서 7주기 대우주를 경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우주 7주기 동안 지난 모든 새로운 진화의 결과물을 통해 새로운 빛 12개를 창조하여 다가오는 8주기에는 10번째 창조 근원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주 8주기의 10번째 창조 근원은 60개의 고유한 빛으로 대우주를 또다시 새롭게 확장시켜 운영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조주의 권능 6가지를 들어보니 창조주가 왜 창조주인지, 왜 조물주인지, 이 우주의 모든 빛의 근원이자 에너지의 근원이자 의식의 근원이자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인지 이해되셨나요? 대우주 정점에는 창조 근원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중심의식으로부터 출발한 대우주가 18차원의 창조주들의 세계로 분화되었으며 무국세계 17차원과 16차원으로 펼쳐졌습니다. 창조주의 파라다이스 중심의식 시스템과 빛의 생명나무 생명유지 시스템과 함께 창조주의 대우주 통치의 기틀이 되는 무국세계를 유지하고 대우주를 관리하기 위한 12주형의 에너지 분화와 파생의식과 시스템이 탄생되었으며 무국의 존재들은 모두 12주형의 보좌를 받으며 무국세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국의 세계는 창조주들의 세계이며 우주의 만물에 대한 창조와 조물이 모두 무국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잊고 있는 외투인 인간은 어디에서 창조되고 조물되는지 아십니까? 무국세계 18차원의 생명창조그룹의 엔지니어들에 의해 인간이 조물되고 창조됩니다. 인간 창조에는 18차원 기술이 5%, 17차원 기술이 10%, 태극세계 15차원의 우주 생명공학 기술이 85% 적용되어 18차원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물질과 행성, 항성, 은하는 17차원에서 주관하여 조물되고 창조됩니다. 이렇게 창조된 은하나 행성은 우주 함선에 의해 운반되어 은하에 배치되고 난 후 행성과 항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차원을 지옥우주 창조주 그룹이라고 하며 17차원의 우주공학 기술과 시스템으로 다양한 행성과 항성 그리고 은하의 창조와 조물이 이루어지고 있죠. 16차원은 천시온이라고 하며 영들을 창조하는 12대형 그룹의 세계입니다. 이곳에도 영들을 창조하고 관리하기 위한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주 함선들이 무수히 존재하며 모든 영들을 창조하여 대우주에 보급하는 역할과 영들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곳이 바로 16차원에 있는 12대형 그룹이며 여러분의 영의 정보와 서버가 그것에 있으며 진화 여정에 맞는 새로운 사고 조절자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국세계 차원은 창조주의 의식 속에 파생된 빛과 에너지 그리고 정교한 우주공학 시스템으로 창조 근원의 의식 속에서 권능이 펼쳐지며 대우주가 경영된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까? 오늘의 무국세계에 대한 강의, 창조주의 세계에 대한 강의는 대단히 어려운 강의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이 강의를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무국세계 창조주들의 세계에 대한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된 9번째 창조 근원과 또 창조 근원을 창조하시는
근원의 근원이 계시다는 것. 무국세계인 창조들의 세계와 구조와 역할을 복귀해 보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창조주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권능을 가지고 대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고 있는지, 그 권능이 펼쳐지는 도구가 빛을 이용한 정교한 우주공학 기술과 우주공학 시스템 속에 대우주가 한치의 오차 없이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의식을 창조주 세계인 무국까지 확장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국에서 출발한 창조주의 빛이 여러분의 의식 속으로, 여러분의 물질 체험의 과정 속에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국 세계에서 출발한 창조주의 의식 속에서 뛰어놀며 창조주가 펼쳐놓은 삼라만상의 물질 세계를 체험하며 공부하고 있는 창조주의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 강의 주제는 물질 세계와 무국의 세계를 이어주는 기의 세계이자 음양의 세계인 태극의 세계에 대한 정리 시리즈입니다.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와 함께하는 화요 영성 강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